분해보안계획 133절 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하우님 읽어볼까요? 태초 10에 42승초 아니다. 태초 10에 다시 12승초. 태초 10에 마이너스 12승초가 지나면 보편력에서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모두 갈라져 나와 각자 자기 일을 한다. 태초에 10에 마이너스 12승초부터 10에 마이너스 6승초 사이에 쿼크, 반쿼크, 글루온이죠. 의 반죽이 만들어진다. 태초에 10에 마이너스 6승초부터 1초 사이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태초 1초에 우리 세계의 온도는 10억 K로 식었다. 이 온도에서는 빛에서 렙톤과 반렙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거듭한다. 예, 지난 시간에 그 태초 이야기, 태초 1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10의 마이너스 12승초에 네 가지 힘이 다 갈라져 나옵니다. 보편력에서 먼저 중력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강력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과 양력이 이제 빠져나와서 모두 4개의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 10의 마이너스 6승초면 마이크로초죠. 마이크로초. 이 마이크로초가 대충 그 우리 신경에서 그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이 정도쯤 됩니다. 좀 빠른 사람은 0.1초 사이에 어떤 걸 눈치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경 단위에서는 이 정도 초 사이에 이제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시간 되면 이제 인간 스케일에서 뭔가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좀 많이 왔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0의 마이너스 12승초에서 6승초 사이에 쿼크가 생깁니다. 쿼크, 반쿼크, 그 다음에 글루온이 생기는데 이게 반죽처럼 같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것을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플라즈마에서 쿼크들이 막 섞여 있으면 글루온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양성자가 나오고 중성자가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메존도 나오고 온갖 종류의 입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통 전문용어로 강입자라고 그래요. 하드론. 하드론이라는 말은 쿼크들로 모인 입자를 하드론이라고 그래요.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쿼크 2개로 모여있는 게 있고 쿼크 3개로 모여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 3개로 이어져 있는 거, 그걸 바리온인가 뭐 그래야. 그래서 2개로 이어지면 메존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쿼크 3개로 이어져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긴다. 그래서 그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6층에서 1초 사이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요. 그 다음 1초에서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온도가 낮아져서 렙톤이 생깁니다. 렙톤. 그래서 보면 에너지가 높은 게 먼저 생기고 에너지가 낮은 게 뒤에 생깁니다. 온도가 높단 말은 빛의 온도가 이제 많다는 거고 여기서 쿼크들이 생기고 좀 더 식으면 렙톤이 생긴다. 렙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였죠? 동문학원이? 모르겠는데요. 전자. 아, 전자 꼭 기억을 했죠? 우리 근본 입자 중에서, 물질 입자 중에서 네. 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습니다. 네. 전자하고 생길 때 반대 입자하고 같이 생긴다 했죠? 네. 전자의 반대 입자는 뭐라 했죠? 양전자. 그렇죠. 그러면 태초 1초가 지나면 전자와 양전자가 이렇게 동시에 생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지금 전자가 많을까요? 양전자가 많을까요? 전자가 많아요. 대부분 전자입니다. 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덜 생겨서요. 아니, 사라졌나요? 대칭성이 깨졌겠죠.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게 되잖아. 아, 그런가요? 생길 때 덜 생기거나 그렇겠죠. 네. 뭔가 대칭성이 깨져서 뭐 갑자기 전자 2개, 양전자 1개 일씩 생기거나 그렇겠죠. 네. 한 개가 생겨야 되는데 2개, 1개 가끔 아주 고장나서 네. 우리도 이렇게 본래 얼굴이 정확하게 대칭해야 되는데 태어나다 보면 약간 찌그러지잖아요. 맞죠? 네. 마찬가지로 태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대칭성이 깨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 10초까지 이를 거듭하지만 대칭성이 깨지는 바람에 반렙톤보다 렙톤이 조금씩 더 많아진다.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전자들이 살아남는다. 태초 10초에는 온도가 15K로 낮아져
빛에서 렙톤과 반렙톤이 생기는 일이 잦아든다. 남은 비달들은 전자, 양성자, 원자, 핵들처럼 전기를 띤 알갱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전자기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 일은 37만 7천년까지 줄곧 이어진다. 태초 10초부터 37만 7천년까지는 양성자, 가벼운 원자핵들, 전자들이 플라즈마를 이루는 때다. 예, 벌써 10초까지 왔는데 1초쯤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초 이후에 전자와 양전자 같은, 또는 뭐 전자 뉴트리노, 반전자 뉴트리노 막 생기다가 이제 10초 되면 10초까지 이렇게 막 생기다가 반 렙톤 또는 반 양전자 같은 게 적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많아지다가 그 남아있는 빛, 10초 위에 남아있는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전자 안 만들어내고, 지금 이제 생긴 입자가 지금 크게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 전자가 남아있는 거죠. 얘들이 이제 있다가 그것이 이제 시간이 꽤 흐르네요. 10초부터 37만 7천년. 이 동안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막 섞여 있다가 거리가 멀어져서 전자가 돌아가도록 만들면 수소 원자가 생깁니다. 수소 원자가 생기는 시기다. 원자가.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부터 원자가 생길 텐데, 어쨌든 원자가 생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초부터 37만 7천년까지 원자가 생기는 준비 단계를 하는 단계다. 그때가 양성자, 그다음에 양성자와 양성자 모이거나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모여가지고 헬륨 핵이 생기죠. 알파 입자. 네. 또는 양성자나 중성자나 모이면 이걸 이중 수소 원자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모이면 삼중 수소 원자핵. 이런 가벼운 원자핵이 막 생깁니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있어서 이렇게 섞여 있는, 반죽처럼 섞여 있는 상태가 10초부터 37만 년 사이에 37만 7천년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원자가 생깁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예. 좀 그 과정은 대충 이해되죠. 이 숫자는 이제 우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이제.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원자핵들은 태초 10초에서 1000초 사이 또는 태초 2분과 20분 사이에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글루온이 끼어들어 만들어진다. 이 시기를 핵 합성 시기라 한다. 2분 무렵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모여 이중수소의 핵을 이루고 이로부터 3분 무렵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모여 알파 입자를 이룬다. 태초 4만 7천년에 세계는 상당히 차가워져 빛보다 물질이 더 많아진다. 처음 1초 때 우리 세계에 남겨진 아주 짜잘한 주름과 결들은 태초 4만 7천년 이후 물질들 때문에 더욱 거칠어지고 깊어진다. 네, 우리가 아까 태초 10초부터 37만 7천년 사이에 양성자, 중성자, 또 가벼운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가 반죽처럼 섞여 있는 시기를 했습니다. 네. 그 시기를 다시 좀 쪼개어서 다시 설명하는 건데요. 먼저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면 이들 사이에 결합해서 이중수소, 삼중수소, 또 헬륨 원자 핵 이야기가 생기는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 뒤, 3분 뒤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 핵입니다.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급팽창했습니다. 우주가 커서 꽤 커졌어요. 커졌는데 거기에도 약간 어떤 밀도가 높은 곳,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물질이 적게 모여 있는 곳, 이게 주름 또는 결인데 결들이 좀 약간 생기셔야 했고, 이것이 현재 전체 우주의 지도와 비슷한 지도가 됩니다. 나중에 어릴 때 이렇게 손이든 뭔가 우리 몸의 모습이 있죠. 동건하우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결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생김새가 지금 생김새를 거의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1초 때 생긴 어떤 우주의 생김새가 지금 다 큰 우주의 생김새를 대충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우님? 37만 7천년에 세계는 더 차가워져 4000K가 된다.
이 온도에서 양성자는 전자 하나를 잡고 알파 입자는 전자 둘 잡아 자기 안에 묶어둘 수 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다. 중성을 띤 이 원자들은 처음엔 들뜬 상태에 있지만 빛을 내놓고 덜 들뜬 상태나 바닥 상태에 이른다. 이 원자들에서 빠져나온 빛은 대부분 세계 곳곳으로 퍼진다. 4000K에서 나온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백열등 불빛이지만 빨강 치우침 때문에 파장이 늘어나 라디오파가 되었다. 예. 우주가 온도가 엄청 높았다가 자꾸 식고 있는 중입니다. 식고 있는 중인데 37만 7천 년 지나면 드디어 4000K 4000K는 몇 도입니까? 섭씨로 하면? 4003. 인가요? 얼마를 더하라고 했습니까? 3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273. 273. 음. 이니까 6700? 4273. 4000. 왜 이렇게 대가 천을 왜 이렇게 세을 못하죠? 우리 이 영상을 보는 학우님들이 다른 분들이 참 우리 동문 학우님 놀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뭐 기가 죽지 않죠? 전혀요. 예. 그럼 다시 네. 여기 섭씨어로 하면 대충 몇 도입니까? 4273K 3도.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000도 대충 어린 값이기 때문에 이 대중 한기 때문에 굳이 273을 안 돼야 되고 그냥 4000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000도. 필라멘트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 그 백열등 정도 있죠. 형광등 말고 백열등. 그게 몇 도 정도 될까요? 200K. 200K 아닙니다. 200도, 몇천 도 되겠죠. 네. 나도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 어떤 4000도 K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이 정도 온도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태우면 쇳덩어리를 태우면 이게 빨갛게 되잖아요. 네. 빨갛게 될 때가 몇천 도 되는 건 온도예요. 네. 아무튼 37만 7년 되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어디에 쓰이냐면 지금 원자가 어떻게 생겼죠? 동문하우님 원자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양성자와 전자요. 원자 핵과 전자죠. 원자 핵과 전자. 가운데 원자 핵이 양성자 중성자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네. 이 전자 사이에 에너지를 받으면 빛을 받으면 전자가 들뜬다 했죠. 네. 이거 이렇게 돌다가 껑충 뛰어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껑충 뛰면 합니다. 그럼 이걸 빨아먹을 수 있는 빛의 온도가 될 수 이 정도 됩니다. 빨아먹어서 들뜰 수 있어요. 들뜰 수 있다. 그럼 이게 좀 더 식으면 이게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이게 이 4000보다 낮은 온도들이 이제 쭉 이제 원자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네. 나와버린다. 이게 흩어집니다. 근데 빛이 원자로 들어가 버리면 뿌옇고 흐리겠죠. 네. 근데 이 빛이 원자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 눈에는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보인다. 그래서 밤 되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얘가 지금 얘가 빛을 발해서 빛이 와서 반사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조차 없으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빛은 온도 낮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 네.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건 너무 낮아서 안 나오고 이런 빛은 여기 있는 빛이 와서 태양 낮에 되면 태양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네. 이게 다 태양 표면 태양에서 오는 빛의 온도예요, 대충 이게. 이런 오는데 이보다 낮아지면 빛이 원자에 들어가지 않고 잡아 먹기에는 너무 좀 식었어. 식은 빛이라서 원자가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빠져나와서 우주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37만 7천년 되면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 만드는데 원자 먹을 수도 없는 빛이 바깥으로 쫙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는데 이 빛이 적색팬을 합니다. 빨강 치우침.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빛이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네. 온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서 어디까지 낮아지면 3도 K까지 낮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지난 시간에 했던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원래는 이때 생긴 대충 4000K 또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었는데 이 빛이 점점점 파장이 길어 보여져 가지고 길어져서 센티미터 몇 센치 되는 정도 파장의 길이가 보여지고 그게 우주 배경 복사가 된 겁니다. 네. 파장이 늘어나서 라디오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태초 300만 년이 되면 질량을 가진 알갱이들이 중력 때문에 군데군데 모여든다. 알갱이들이 모여 무늬를 이루는데 이를 필라멘트 얼개라 한다. 중력알이 물질 알갱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원자들의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을 더욱 압축하여 별을 만든다. 2016년 유럽 우주국은 처음 별이 나타난 때를 대략 3억 년 전으로 잡는다. 별들이 모여 은하를 만들 텐데 2012년 12월에 사람들은 3억 8천만 년 무렵에 생긴 은하를 관측했다. 처음 생긴 별들을 제1세대 별 또는 항성 종족 3이라 한다. 예. 이제 우리가 원자가 생겼죠. 37만 7천년 그 무렵 그 전후에 이제 원자들이 생겼다. 주로 여러 원자들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원자들은 수소입니다. 수소, 그다음 헬륨. 네. 약간 그보다 좀 더 무거운 리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 생겼습니다. 네. 원자들이 대부분이 수소, 헬륨이다. 이것들이 이제 다 중성이죠. 이제 중성인데 이것들이 이제 흩어졌다가 중력 때문에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 원자들의 구름이 만들어져요. 원자들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들이 점점 중력 때문에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여기 보면 필라멘트 얼개라고 해요. 필라멘트 얼개. 이제 여기 이 그림이 컴퓨터 시뮬레이션한 필라멘트 얼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죠. 네. 요런 것들 필라멘트라고 해요. 필라멘트 얼개. 이것도 이제 우주 공간 전체가 있는데 우주 전체가 이렇게 약간 이제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적게 모이는 곳이겠죠. 서로 끌어당기면서. 네. 그래서 이런 곳을 확대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안에 밝은 곳에 은하들이 있고 이런 것이 은하들의 모임이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갱이들이 모여서 필라멘트 얼개가 되고 이 알갱이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인다는 말은 거기에 중력자가 개입된다는 뜻입니다. 중력자가 개입된다. 돼서 이제 그래서 그게 더 압축되어서 나중에 별이 됩니다. 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힘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인데 양력은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하기 힘들고요. 원자 붕괴, 그다음 원자 핵 모양을 결정하는 것들이고 강력은 커커를 묶어서 양성자 중성을 만들고 양성자 중성을 묶어서 원자 핵을 만듭니다. 원자 핵과 전자를 묶어서 원자를 만드는 게 전자기력. 그다음에 원자를 묶어서 분자를 만드는 거, 분자를 만들어서 뭐 고체체 덩어리를 만드는 게 다 전자기력이고 이런 덩어리를 다시 행성과 별, 은하계를 만드는 게 중력이에요. 네. 중력을 만드는 이제 매개 입자가 중력자인데 바로 이때 중력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300만 년쯤 되면 이렇게 필라멘트를 만들고 별이 이제 덩어리들이 중력 때문에 압축해서 별이 된다. 이제 원자까지 만들어지는 건 강력, 전자기력. 원자에서 다시 별이 되려면 압축이 돼야 되죠. 압축이 되어서 이제 되는데 압축되어서 다시 이게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핵융합 할 때는 뭐 양력도 세하고 강력도 하겠죠. 서로 합쳐지려면 다시 별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이 또 작용해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헬륨이 되면서 또 새로운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별빛입니다. 별빛. 그래서 별이 처음 생긴 걸 대충 한 태초에 3억 년으로 봅니다. 3억 년. 3억 년이 이제 보니까 이 짧은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3억 년 지금 보니까 짧은 것 같죠? 짧은 것 같습니까? 네. 뭐 짧다 이럴 때 참 설명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막 10몇 승초 다르다가 갑자기 뭐 몇만 년 됐다가 30만 년 됐다가 네. 이제 300만 년 됐다가 3억 년 됐으니까 네. 3억 년 돼서 이제
별이 생겨서 이제 빛을 발한다. 그때 별이 제1세대 별이라고 합니다. 네. 별이 생기는 과정은 대충 이해됐었겠습니까? 별이 생기려면 네. 원자가 생겨야 되고, 네. 원자가 생기려면 원자핵이 생겨야 되고, 원자핵이 생기려면 쿼크가 생겨야 되고, 이런 단계가 쭉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별까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133절이죠? 133절 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